고맙습니다. 이 장경희 교장 선생님께서 리서치를 아주 많이 해오셔서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용남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가 수원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4개가 있어요. 4명의 국회의원인데 지역구는 팔달구 그리고 서둔동 합동으로 이루어진 수원경 선거입니다. 혹시 팔달구 사는 학생 있어요? 네. 우만동 팔달구예요. 우만초등학교 혹시 나오지 않았어요? 우만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오늘 우만초등학교에 강당즈 교육부총리죠. 그래서 교육부총리 특별 부분 받아왔는데 어떻게 가죠? 역시 우리 영신여고 학생들은 훌륭합니다. 앞서 교장 선생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수원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는 지금은 장안구 영화동에서 태어나서 거기 있는 영화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은 지금 화서동에 있는 화웅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했고 지금 매교동에 있는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수원 사람이죠. 수원에서 다 초중고를 다 마쳤고 그리고 대학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공대를 들어가서 사법시험을 보고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 잠깐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올해 7월 30일 날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법과 정치잖아요. 과목이 사실은 법 하나만 갖고도 몇 날 며칠을 강의를 할 수가 있고 정치 하나만 갖고도 몇 날 며칠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곧 3 올라가는 거죠. 네. 고생 좀 하겠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지금은 수능을 보지만 저는 학력고사라고 해서 그게 아마 1993년도쯤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그때는 학력고사를 나왔고 요새는 수능은 뭐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방식이. 근데 우리는 그때 이제 학력고사가 340점 만점이었는데 20점은 체력장 체력장으로 해서 오래 달리기 턱걸이 이런 거 잇몸 일으키기 이런 거 해서 20점 하고 그리고 320점은 이제 문제 풀어갖고 객관식 문제 풀어갖고 이제 320점 갖고 만점이 340점으로 정말 쉬웠어요. 그냥 몇 점 해갖고 요새는 이게 분포도도 봐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법과 정치도 아니고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우리 앞에 앉은 학생 하루에 몇 시간 갖고 있어요? 4시간 자고 4시간을 자야지 적어도 24시간을 이제 우리 학생 이름이 황세림 양은 24시간 중에 4시간은 자는 데 사용하고 20시간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짬짬이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어야 될 거고 또 물론 식사도 해야 될 거고 우리 세림 양은 하루에 24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죠? 만수르가 부자인 건 알겠다고요. 근데 그거는 만수르는 일요일 저녁에만 제일 부자인 것 같고 그렇죠?
보통은 지금 근 20년 정도 세계 1위 부자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빌 게이츠죠. 그리고 요새는 보니까 2등은 멕시코의 통신하고 뭐 이런 거 재벌이 2등으로 나온 것 같고, 방금 얘기한 워런 버핏이 한 3등쯤 나오는 것 같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가 재산이 대략 발표할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조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그러니까 1조가 70개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1, 2, 3위 정도의 부자들이 보니까 대략 재산이 미국 돈으로 600억 불에서 700억 불 왔다 갔다 하니까 70조 내외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는 하루에 몇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산입니다. 재원이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가장 공평하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루는 24시간 그리고 분으로 따지면 1340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세계에 방금 얘기한 1, 2, 3위 부자는 다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물려받은 부자가 아니고 가장 토크클래스의 부자들은 다 자신이 번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아직 우리 나이에 60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까 얘기한 워런 버핏은 나이가 좀 많죠. 80살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빌 게이츠가 60년을 대략 60살이라고 치고, 근데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60억 명이 넘는데 지금 그 나이 60년 아니면 더 오래 산 사람이 꽤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면 지금 20살 먹건 30살 먹은 사람이 빌 게이츠의 나이 정도 됐을 때 그 정도의 재산을 많이 모으거나 사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을 주어지는데 누구는 50몇 년 동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70조를 아마 그 돈으로 쌓아놓으면 양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 영신용호 건물 전체보다 많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은데. 천천도 만약에 쌓아놓는다 그러면 쌓아놓을 공간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거나 아니면 꼭 부자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63년생쯤 되나요? 정확한 나이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초선에 당선될 때 48살쯤 됐던 것 같은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재선을 했으니까 53억 정도 됐겠네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48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제가 지금 44이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나이에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주어지는데 누구는 큰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봉사나 이런 거로 해서 큰 이름을 널리 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슈바이처 박사도 그렇고 여러 사람 여러분이 있죠.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누구는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고 정말 많은 업적을 쌓아놓는데 아닌 사람이 많고 아주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운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뭐 아니면 머리가 아주 좋아서 머리도 조금 상관은 있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라기보다는 가장 큰 원인은 누가 가장 전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자원인 시간을 누가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그건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큰 부자들이 대부분 상속을 받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가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 부자 랭킹 이렇게 보면 대부분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계 랭킹으로 얘기하는 게 편한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게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넥슨이라고 왜 게임 업체 있죠. 그 김경주 회장이 86학번인데 제가 이제 학번은 88학번인데 저보다 2년 그 선배죠. 학교를 때는데 양반은 이제 서울대 공대를 나왔고 그 김경주 회장이 내가 알기로는 재산이 그 넥슨 재팬이 일본에 상장돼서 재산이 한 5, 6조 정도 될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뭐 많죠. LHN 그 설립자나 뭐 소위 그 IT 업계 설립자 중에는 그 나이 또래에 지금 뭐 주식 평가액으로 조 단위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보면 저도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될 것 같아요. 나보다 두세 살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직장을 다니는 아주머니인데 사정이 있어서 자기 직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출퇴근하는데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2시간이 걸려서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할 때 2시간을 걸려서 또 집에 가야 돼. 그 전철을 타고 통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또 집에 간다고 우리 또 학생들 어머니도 그렇겠지만 애들 뭐 또 챙겨줘야 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뭐 이래저래 남편 탓도 하고 남편이 돈도 펑펑 잘 벌어오고 그러면 직장 가까운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게 하루에 4시간을 출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너무 들고 그래서 불만이 대단히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불만을 아무리 터뜨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투덜투덜 된다고 갑자기 뭐 기차가 쏘사이같이 달려가고 통근 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투덜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붙여먹었습니다. 어떻게 붙였냐면 뭐냐면 내가 그래 전철 타고 2시간씩 통근을 하는데 그러면 이 통근 시간을 좀 알차게 써보자. 그래서 그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본인이 좋아하는 소설도 읽었다가 나중에는 이 책 읽는 게 이제 익숙해지고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그 자격증을 따는 수험서도 좀 사다가 읽어보고. 근데요 우리 학생들이 막 하루 종일 수업 받고 또 자습하고 이런 시간이니까 학생들은 하루에 4시간만 공부해갖고는 안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해보면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루에 4시간을 책을 읽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직장 다니면서 어른이 되고 나면 저도 지금 국회의원 돼갖고 책을 아직 한 권도 못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원에서 여의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차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차에서는 주로 뭐 하냐면 전화를 많이 해요. 전화할 일이 많아서. 그리고
전철까지는 괜찮은데 차에서 책을 보면 되게 좀 어지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아주머니가 이제 하루에 4시간씩 책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자격증도 따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따니까 보다 좋은 직장을 옮길 수가 있고 급여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던 동네로 이사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더 나은 급여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하루에 4시간 걸리는 통근 시간을 그 불평을 터뜨리면서 투덜거릴 때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어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생각을 고쳐먹고 그 4시간을 책을 읽고 공부하는 데 쓰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동네로 이사를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저도 뭐 공부만 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아무 영향을 주잖아. 여러분 그 스트레스 받죠. 공부 계속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안 받으면 이상하죠. 제 그 친구 중에 정말 안 놀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왜 안 노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가 재밌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너 어디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친구는 그 이과여서 서울대 공대를 들어가고 이제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법대를 같이 들어갔습니다만 놀 때도요 놀거나 쉴 때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뭘 하려면 제일 그 나쁜 게 어영부영 시간을 버리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놀 때도 화끈하게 놀고 단 그 시간만 딱 지켜서 나머지는 뭐 학생 같으면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 같으면 일을 하는 거고요. 정해놔야 돼요. 스스로의 룰을. 그러면 이게 그리고 앞으로 고3 돼서 수능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뭐 어영부영 지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철칙으로 갖고 가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흔히들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참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성공하기가 힘들다. 어떤 면에서 맞아요. 빈부격차가 과거보다 심해진 건 맞습니다. 과거 20년, 30년보다 지금이 조금 더 벌어진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국가가요. 이 사회가 소위 선진화될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그전엔 다 같이 못 살았던 거예요. 다 같이 못 살았으니까 빈부격차는 적었어요. 근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 중에서 기회를 잡아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대부분의 경우에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좁히는 게 자꾸 놔두면 점점 벌어지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서 조세 정책을 쓰는 거예요. 세금으로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왜 누진세율이라고 있잖아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서 가져가고 그리고 일부 좀 비싸고 사치품목에는 특별소득세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자꾸 덜 벌어지게 아니면 좀 좁힐 수 있게 정책을 써나가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어느 정도의 조절 기능은 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격차가 그냥 놔두면 점점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나쁜 방법으로 그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때문에 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찾아오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행운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행운이 와도 잡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찾아온 행운 내지는 찬스라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아마 집에서 어머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 말씀이 공부도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맞는 말씀. 이제 지금 우리 학생들은 기억을 할 수 있는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대로 1 더하기 1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10년 년째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죠. 그래서 맨날 평생을 공부만 한 것 같이 생각이 될 겁니다, 아마.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학교 졸업하고 나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익히는 건 있죠, 업무는 익히지만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런 법과 정치라고 하죠. 아니면 세계사, 국사 이런 거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좀처럼 시간이 좀처럼 없어요. 그럴 시간이. 물론 짬을 내서 자기가 책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 짬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때 또 때로는 중학교 때 지겹게 생각했던 공부들이 나중에 보면요, 그때 그걸 배워놓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지리를 되게 싫어했어요. 지리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어디에서는 무슨 광물이 나냐, 어디는 석탄, 이런 걸 외우는 거잖아요, 주로. 요새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 지리는 무조건 외우는 거야. 그리고 아프리카 찢어놓고, 표시해놓고, 여기 어느 나라냐. 평생 가볼 일도 없을 것 같은 나라네. 지리를 싫어했고, 또, 과학 과목 중에, 지구과학, 맞아. 어떻게 알았어? 내가 지구과학을 싫어했어. 외우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과학 과목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문과는 하나만 선택해서, 시험을 치면 됐었는데, 그때 가고 나는 물리를 선택을 했는데, 외울 양이 제일 적더라고, 물리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도대체 이런 걸 왜 배우나 도대체. 투덜투덜거리면서, 공부를 하곤 했는데, 여러분들 피오르드 해안이라고 배우면 알죠? 피오르드 해안 알죠? 큰 어마어마한 빙하가 이렇게 녹으면서 미끄러져 가면서 이제 깎은 게 이제 피오르드 지형이잖아요. 학교 때 그거를 배운 기억이 나긴 하는데, 내가 검사할 때, 국비유학으로 이제 영국을 갔다 왔는데,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있었는데, 요새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생겼던데, 영국이요, 저가 항공사가 세계에서 제일 발달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싼 비행기. 우리 같으면 뭐가 있지, 진에어, 이런 거 있죠, 제주항공,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정규항공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 근데 영국은 정말 싼 거는 무지하게 싸요. 그래서 제가 편도에 4,000원짜리 비행기 편도 한번 끊어봤어요. 인터넷으로 쫙 뜨는데, 운 좋게 잘 찍으면
비행기 값이 4,000원짜리도 있어요. 막 그런 식으로 막 싼 비행기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갖고 영국에 있을 때, 그때 캠브리지에 있을 때 주말을 이용해서 유럽 쪽에 여행을 자주 다니곤 했는데, 싸니까. 그래서 노르웨이를 한번 갔어요. 노르웨이를 그때 갔었는데, 노르웨이가 뭐로 유명해? 그 지역이 제일 발달해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죠. 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는데, 여러분, 어디 관광을 다니거나요? 아니면 관광뿐만 아니라 뭘 하더라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그 지형이 왜 생겼는지를 모른다면 봐도 별 감동을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술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야 보여요, 그게. 모르는 건 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공부가 때로는 지겹고 좀 따분하고 이런 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앞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교육과정은 어느 순간에서는 마치게 되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마치는 사람 아니면 뭐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은 끝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직장생활을 하든지 정말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순간순간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게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앞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학창시절에 많이 놓았던 사람일수록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는 만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못 봐요. 같은 걸 봐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또 국사 시간에 배우는 게요. 나중에 다니다 보면 다 들어옵니다. 눈에. 저는 유학 시절도 그렇지만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 가끔 국제회의나 이런 데를 갔기 때문에 지금 뭐 국회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서 다닌 출장은 별로 없습니다만 많지만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미국 갈 때 미국 워싱턴 가면 한 15시간 타고 갔잖아요. 비행기를. 그래서 되게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에 보면 요새 많이 많은 대한항공. 대한항공에서 좌석만을 꽂아놓은 책 보면 맨 뒤에 보면 세계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취향하는 지역을 막 이렇게 손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지도를 보면서 내가 몇 개국이나 이렇게 다녀왔나 이렇게 세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그냥 미국 한 나라로 치는 거고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뭐 편의상 그래서 했었더니 그때 3년 전에 미국 출장 가면서 해봤더니 그때 27개국인가 다녀봤더라고요. 출장 가고 뭐 이런저런 걸 해서 그때 다녀본 데 중에 제일 흥미있게 다가온 나라는 저한테 이집트였는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집트 꼭 한번 가세요. BC 그러니까 기원전 BC 3000년 정도 되면 당군 할아버지보다 오래된 거죠. 그렇죠? 지금 단기로 얼마입니까? 단기로 지금 아직 요새는 단기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마 단기로 4600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4600년이 그 무렵 정도 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BC 3000년이면 지금 5000년이 넘었죠. 지금 2014년이니까 BC 3000년이면 5014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군 할아버지 시절에 남아있는 유물이 확인된 거는 없죠. 물론 구석기 시대에 뭐 이런 건 남아있지만 그거는 뭐 누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고 기록이 안 남아있는 거죠. 이집트 가면요 BC 3000년에 그 무렵의 유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감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매끄럽게 그 연마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냐면 화가감을 자르는 건요 간단한 돌, 제일 간단하죠. 두 개가 있어요. 같은 화가감으로 연마를 하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칼로 자를 수 있어요. 근데 BC 3000년은 인류가 아직 다이아몬드라는 광물을 발견하기 전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걸 모를 때예요, 인류가. 그래서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이건 뭐 영화도 가끔 나오지만 무슨 뭐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5000년 전에.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라가 이집트인데 그것도 이집트에 대해서 알아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집트의 유명한 파라오 람세지가 건축한 신전 이런 거를 보더라도 람세즈 2세를 모르면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뭐 모르는데 뭐 그냥 돌도 만들고 뭐네 이거 끝나는 거지. 약간 딴 얘기를 하면 그 1000년, 2000년 후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한 2000년 후의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거. 왜냐하면 종이 있잖아요. 종이 이거 다 사가요. 사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새 같으면 컴퓨터에 기록해 놓는다. 컴퓨터 하드 자체도 불식이 되기 때문에 천년을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후의 후대들에게 지금 2014년에 영신여고 학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남기고 싶으면 돌에다 새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류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더 나은 방법을. 모든 게 다 불식되고 없어집니다. 그 시간이 거치면.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이집트에 대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대부분 그 나라 사람들은 돌에다 다 새겨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 종이에다 써놨다면 안 남아있어요. 절대로. 1000년 이상 가는 종이는 없습니다. 이제 방학이 언제부터죠? 12월 29일? 상당히 늦게 하네. 크리스마스 계획 있습니까? 네? 없어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어디 수원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단체 미팅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누가 주선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 때는 제가 수원고등학교 다닐 때는 영신여고 학생들하고도 많이 했고 단체 미팅도 가끔 하고 우리 때는 단체 펜판을 했지. 펜판. 한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모아서 전달해주고 저쪽에서 단체로 받아오고 자,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도 좋고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당일도 좋고 하루 정도 저녁은 정말 신나게 노십시오. 단
선생님한테 걸리면 훗날 느슨하지 말고 방법은 하나 있어요. 안 걸리면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자기 시간 관리를 정말 잘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온 1년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진짜 실제로. 그리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보면 아니고도 성공한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제주에도 많고. 그런데 보다 쉬운 길인 거는 분명해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보다 쉬워지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간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힘이 들고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노력을 드리거나 아니면 보다 쉬운 길을 찾으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대학에 제가 보기에는 좋은 학교 들어가는 이점은 하나예요. 주변에 나보다 나만큼 아니면 좋은 친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좋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것들 그 고장이 없는 것 같고 같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친구들이 배울 장점이 많은 친구들이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런저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거의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에 가서 개성공단 말고 평양에 들어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평양에 있는 학교를 갔더니 고등학교를 갔더니 이 복도에다가 새카맣게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1등부터 꼴등까지 1등 누구, 2등 누구 해가지고 전교 등수를 다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물었대요. 아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성적 1등부터 꼴등까지 붙여놓은 거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붙여놔도 되느냐. 명색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1등부터 꼴등까지 그냥 다 볼 수 있게 붙여놔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평양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 말씀이 아니 그러면 애들 공부 안 시킵니까? 그러더래요. 오히려 거기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했건 뭐 평등을 추구하건 학생들 공부 안 시켜도 된다는 나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만 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미국 뭐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학번 사회고요. 거기는 뭐 거의 철저합니다. 학교 나온 거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되기 때문에 프랑스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 대학은 그 일정한 커트라인만 통과되면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 그냥 들어가죠. 그래서 파리 같으면 뭐 파리 1대학, 2대학을 해서 뭐 8대학 지나가고 8대학이 보통 좋다고 좀 많이 얘기하던데 뭐 이렇게 해서 프랑스식의 대학 입시 제도를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숨은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물론 대학에도 분명히 좋고 나쁜 게 있어요. 프랑스 대학도. 아무리 지원만. 왜냐면 좋은 학교는 지원해서 들어가더라도 졸업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분명히 우수 학생들 모이는 대학이 있고 좀 아닌 대학이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에도. 근데 그거보다도 프랑스는 그래서 대학원이 중요해요. 대학원. 어느 대학원에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대학원은 지원한다고 다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제도 너무 학벌 위주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 공통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좋은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쉬운 길입니다. 그게 인생에 있어서.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영신여고 2학년 학생들 또 법과 정치를 배우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1시간 동안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제가 1시간 내내 드린 말씀, 또 마지막에도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시간, 가장 평등하게 주어지는 자원입니다. 이것을 가장 평등하게 주어지는 기회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40살을 먹었을 때, 50살을 먹었을 때, 60살을 먹었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초능을 알리시죠. 그래서 하루 24시간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은 없어야 됩니다.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놀 때도 화끈하게 놀고, 공부할 땐 또 열심히 하고, 앞으로 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잘 하느냐 아니면 무의미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제가 이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30살을, 30살을 먹었을 때, 40살을 먹었을 때 아마 한 50 정도 되면 영신여고에서도 다 홈커밍 데이도 하고 학교 방문하는 행사도 할 텐데 그때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화끈하게 쉬십시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